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준이 또 토론 배럴이 기다리고 있죠. 배를. 그렇습니다. 고민해보도록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화 쌤은 저희와 이번에도 함께해 주시게 됐는데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끝나고 저희한테 굉장히 떨렸다고 맞아요. 막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제 첫 방송이어서 사실 긴장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니까 손이 막 축축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배우 같으셔서 그런지 긴장도 잘 안 하시는 그 연기라는 단어를 것 계속 같고. 말씀하시는 저희 배우 단어 조금 아, 자제합시다. 진호 쌤 들으라고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세 분의 아, 너무- 소외가 좀 돼가지고요. 아, 오히려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두 분을 다 긴장시킨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어쨌든 진원 쌤이 이제 취준생들의 입장, 또 진화 쌤이 사측의 입장으로 이제 대변을 하셔서 말씀을 나눠 보셨는데, 일단은 이게 급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 쌤이 먼저 보실 때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좀 괜찮은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네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최저임금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순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최저 시급 보면은 8,350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주휴수당은 1,670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020원이거든요. 사실 편의점에서도 일을 하면은 주휴수당까지 합치면은 1,02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실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왔으니까 이제서라도 조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측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적정선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하고 어느 정도 연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아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좀 연동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럼 진원 쌤이 제시한 그 최저 연봉이 한 2,500만 원은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 올해 네. 최저 연봉으로 봤을 때 2,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400만 원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20%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증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산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 형평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컨설팅했던 설렁탕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설렁탕집 이제 설렁탕집이라고 하니까 좀 작을 것 같은데 여기 기업형이에요. 굉장히 큰 20년 전통의 설렁탕집인데 여기 사장님 오셔갖고 제가 이제 최저임금을 좀 도출을 먼저 하거든요. 네네. 이제 최저임금을 도출을 해보니까 야간 근무자들의 최저임금이 328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주는 다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겠죠. 328만 원, 최저임금으로 328만 원. 네. 거기다가 연차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부담금. 그리고 이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뭐 명절 떡값이라든지 휴가비, 그리고 기타 이제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야간 영업은 종료를 해야겠네요. 20년 동안 꾸준히 야간 영업을 해왔는데 네. 야간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생산성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그 설렁탕을 8,000원씩 하던 거를 12,000원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그렇게 오른 거 인정해 줄게요. 저희도 비싼 돈 두고 밥을 먹을게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안 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문제고요. 내부적 형평성. 그러니까 기존에 최저임금이 낮았다 보니까 꾸준히 한 5년, 6년 근무하시면서 120만 원 받다 200만 원 이제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이 이제 180만 원 받아요. 이분들의 생각은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일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신입사원으로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유인 효과들도 발생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말 좀 끊으시네요. 이제. 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다 보면은 직원들을 어쨌든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신입을 뽑기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신입들을 뽑기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진원 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선 치를 때 이미 모든 후보들이 1만 원에 대한 공약을 이미 예고를 해놨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하는 입장에서도 요거 올해만 어떻게 넘기면 내년도에 최저임금 좀 적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런 그런 유인 효과가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부적 형평성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쵸. 기존 직원들한테 올려줄 것을 신입사원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직원들이 계속 희생을 강요를 당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요. 적게 받으시는 분들 조금 일 더 오래 했으니까 좀 더 받으시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못 돌아간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일단은 제도를 뭐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핀셋처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이원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생산성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 교육 과정 같은 거를 확대를 해서 청년들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주고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나 이제 노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 부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혼자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동의해 주시면 좋지만 일단은 혼자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많이 동의해 주시고요. 그럼 진원 쌤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최후의 발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사실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핵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됐습니다.